협상할 수도 있지만 소송에서 이건 무조건 이긴다라고 이제 자신 있게 성명문에 이제 썼고 거기에서 이제 업계를 위해서 우리가 이 많은 법무 비용을 지불하면서 우리가 싸우겠다.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건 역사적 소명이다. 야. 이런 식으로 이제 CEO인 그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성명을 발표를 했어요. 한판 뜨자가 됐네요. 네, 한판 뜨자가 된 거죠.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네, 안녕하세요. 알고팍스의 MC 코딩이 개그맨 신흥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박스 결입니다. 자, 오늘 저희 둘이서 이렇게 나눌 내용은 뭔가요? 오늘의 주제는 리플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궁금했어요. 리플을 제가 예전에 이 알고팍스 채널을 시작하기 전에 처음에 이렇게 미팅 자리가 있었어요. 모 아무개가 리플이 2,000원을 간다. 그때 당시 정확히 얼마였는지 모르겠는데 2,000원을 간다고 해서 샀으면 안 됐죠. 안 사긴 했는데 예, 그 리플을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그러니까 계속 지지부진하더라고요. 근데 간혹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들어보면 리플이 좋은 코인이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리플이 사실 굉장히 오래된 코인이에요. 그 이더리움보다도 더 오래된 좀 고인물이네요. 진짜 한마디로. 그렇죠. 고인물 코인인데 리플이 유독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랑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결이님은 리플에 대해서 살짝 부정적이라 그랬어요, 저한테. 그때. 이건 그냥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때 당시. 왜냐하면 리플이 지향하는 바가 사실 이제 국제 결제, 그다음 국제 송금 이런 그다음에 마이크로 페이먼트 이런 것을 표방하고 나왔던 코인이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유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이었었고, 특히 발행량이 그 1,000억 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계속 매달 이제 발행되는 양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 물량이 많다 보니까 가격 상승 요인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 않을까? 희소성이 없네요. 신발도 사실 수량을 좀 작게 내야지 이게 신발값이 팡 뛰거든요. 그리고 리플이라는 코인이 리플랩스라는 회사에서 발행한 거예요. 이더리움이나 뭐 비트코인이나 뭐 다른 코인들처럼 탈중앙화의 가치가 어떻게 보면 잘 스며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리플이라는 그 장부, 블록체인 장부를 통해서 국제 간 송금이 간편하도록 만들어진 그 코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뭐 이렇게 투자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리플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리플이 이제 리또속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가격이 올랐다가 또 떨어지는 그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최근 한 2년 정도 리플 가격에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리플 관련 소송이에요. 소송을 누가 한 건가요, 그럼? SEC가 했습니다.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거기서 리플을 그냥 소송을 건 거예요? 어떤 이유로 소송을 한 거죠, 그럼? 리플이라는 사실 코인 자체는 한 2013년쯤에 이제 발행됐어요. 엄청 오래됐네요. 굉장히 오래됐죠. 이게 2020년, 이제 2년이 좀 안 됐죠. 2020년 12월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서 리플랩스사와 주요 경영진 2명, 그러니까 그 회장인 크리스티안 랄센, 그 다음에 현재 CEO인 브래들리 갈링하우스라는 이 2명을 고소했어요. 그 이유가 그 고소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여기에 이제 사유를 한 3개 정도 이제 명시를 했는데 2013년부터 XRP, 즉 리플이라는 미등록 증권을 미국을 비롯한 세계적으로 판매를 했다. 그래서 등록을 하지 않고 증권을 팔았다. 이거 하나. 두 번째로 그 리플 수억 달러치를 그 노동력과 뭐 기타 서비스 대용으로 지불을 하였다. 그리고 세 번째, 랄센과 갈링하우스가 개인적으로 총 6억 달러에 해당하는 리플을 판매해서 개인적인 수익을 얻었다. 그 2명이? 개인적으로 판매를 해서. 그 핵심 그 이슈는 하나예요. 지금도 소송 중인 거죠? 지금도 소송 중입니다. 핵심 이슈는 XRP, 즉 리플이 증권인데 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를 했다. 예. 근데 판매를 한 이유가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거예요. 리플이 증권인가요? 이제 그게 이제 첨예한 이슈이긴 합니다. 코인 아닌가요, 그냥? 예, 코인인데 네. 우리나라도 자본시장법이 있고 네. 미국에도 이제 Securities Act가 있어요. 네네네. 이제 1933년에 제정된 이제 법안인데 여기에서 증권은 무엇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이 해당 요건에 부합하면 증권이라고 취급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근데 SEC에서는 이런 요건에 해당이 되니 증권이라고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그 논리이긴 하고요. 증권에 해당되면 왜 문제가 되느냐면 증권을 판매하거나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라이센스가 있는 그 판매처를 네네. 통해서 판매 절차를 밟아야 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주식을 발행하려면, 좀 주식을 상장해서 거래를 하려면 뭐 증권사를 통해서 뭐 투명하게 정보를 알려야 되고, 네. 그다음에 회계법인으로부터도 뭐 어떻게 감사를 받아야 되고, 증권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리플은 SEC가 보기에 증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어서 2020년 12월에 SEC에서 리플랩스를 고소를 했습니다. 그럼 리플 입장에서는 소송 중이라는 건 우린 증권이 아니다. 네네. 무슨 소리냐 이거겠네요. 그렇죠. SEC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SEC에서는 아까 전에 방금 말씀드린 1933년에 이제 Securities Act를 보면 미국의 증권 분류는 하위 테스트를 기준으로 합니다. 하위 테스트가 뭐냐면 네 가지 조건이 되게 분명하게 있어요. 네네네. 이제 자금을 투자했는지, 즉 investment of money,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그 자금이 공동의 사업에 투자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in a common enterprise. 그리고 세 번째가 투자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지, 손실이든 이익이든, 네. with an expectation of profits. 네. 야, 오늘따라 영어를 굉장히 네. 예, 구수하게 잘 쓰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영어 쓸 때가 저는 제일 멋있어요. 제리님. 감사합니다. 네네. 네, 앞으로 많이 쓰도록 할게요. 네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타인의 노력으로 이익이 발생하는지, from the efforts of others. 이 계약을 투자 계약 증권이라고 보느냐가 핵심 이슈입니다. 근데 어렵네요. 네. 그래서 증권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그 말이기는 해요. 예를 들면 제가 흥재님께 돈을 꿔드리고 네. 흥재님이 그 반대급부로 내가 100만 원 꿨는데 며칠 날까지 돌려주겠다 네. 라고 하는 것도 증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면은 내가 지금 사업을 할 테니까 나에게 100만 원을 주면 내가 사업이 잘 됐을 때 사업이 잘 됐을 때 뭐 150을 주겠다. 뭐. 잘 되면은 150을 주고 안 되면 뭐 아무것도 아닌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다 증권이에요. 투자계약 증권입니다. 그런 문서가. 근데 증권이라는 게 문서란 개념인가요? 네네. 그렇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문서 또는 증거? 그렇죠. 증거죠. 증거. 네. SEC에서는 리플이 XRP 코인이 증권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네 가지 조건에 들어맞으면 증권이다. 우리나라는 참고로 약간 다릅니다. 우리는 증권의 분류가 이제 자본시장법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6가지가 있는데 네네네. 미국은 이 네 가지 조건에 들어맞으면 증권인데 이 증권 관련 법안이 있는 이유가 궁극적으로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이제 보통 이제 투자 계약을 맺을 때 정보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네네. 100만 원을 꺼달라고 하셨는데 투자하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는 사업을 진행할 의지가 없고 그냥 100만 원 먹고 나를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걸로부터 실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 Securities Act가 존재합니다. 네, 전세 보증보험도 증권이네요. 그렇죠. 그런 개념이네요. 네네, 보호해 맞습니다. 주는 거니까. 모든 보험은 증권입니다. 그래서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 보험 계약 증권이 오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굉장히 중요한 문서입니다. 네, 증권은. 2020년 12월에 SEC가 딱 이제 보도 자료를 내고, 고소하고 보도 자료를 이렇게 냈는데 이러이러한 이유로 리플을 고소한다라고 했는데 그럼 가격이 그때 팍 떨어졌을 것 같은데. 폭락했죠.
예. 그때 하루 이틀 사이에 우리나라 가격으로 그때 당시에 리플이 한 600원 정도? 600원이 조금 못 미쳤던 것 같은데 한 하루 이틀 사이에 한 200, 뭐 한 70원? 뭐 이대로 반토막 났어요. 와, 반토막 넘게 났네요. 네, 반토막 넘게 났죠. 와. 순식간에 이제 물론 당연히 SEC가 고소한다. 우리나라로 치면 금융위원회가 고소한다. 뭐 검찰에 뭐 넘긴다. 뭐 이런 꼴이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회사가 휘청하겠죠. 그렇죠. 휘청하죠. 근데 코인이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쫙 빠졌습니다. 장난 아니실 것 같은데 그럼. 네. 리플에서는 장난 아니죠. 돈이 가만히 안 가치가 떨어졌는데 지금. 그 이제 고소가 되자마자 리플랩스에서는 바로 반박문을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낸 건가요? 이제 여러 뭐 길게 이제 성명을 냈는데 일단 SEC가 BTC와 그 이더리움을 화폐로 분류한 것처럼 XRP도 리플도 화폐이고 투자 계약 증권이 아니며 ICO를 진행한 적도 없다. 이게 팩트다. 그리고 미국 법무부, 재무부가 이미 리플을 화폐로 인정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는 연방증권법과 무관하고 그렇기 때문에 SEC의 관할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밑보인 게 있었나? 그러게요. 모르겠어요. 왜냐면 코인 종류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독 리플에 이제 건 거잖아요. 그것도 이제 리플의 어떻게 보면 반대 논리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지금 2013년부터 존재했던 코인이고 왜 우리한테만 그래? 이런 거잖아요. 7년 지나서 이제 와서 왜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애시당초에 이거는 증권도 아니니까 SEC의 관할도 아니니까 우리 괴롭히지 마.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일단 그 협상할 수도 있지만 소송에서 이건 무조건 이긴다 라고 이제 자신 있게 성명문에 이제 썼고 거기에서 이제 업계를 위해서 우리가 이 많은 법무 비용을 지불하면서 우리가 싸우겠다.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건 역사적 소명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CEO인 그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렇게 성명을 발표를 했어요. 한판 뜨자가 됐네요. 네, 한판 뜨자가 된 거죠. 그럼 지금 1년이 넘은 상황인데 2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경과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좀 쭉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SEC가 고소를 하니까 미국에 있는 거래소들은 일단은 리플을 거래 지원 종료했습니다. 우리나라만 있는 건가요?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고요. 뭐 세계적으로 다 있긴 있는데 어쨌든 미국 그 관할인 SEC가 거기서 빼버렸네요. 네, 여긴 좀 이상하다. 이건 좀 증권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일단 코인베이스를 비롯한 미국의 거래소들은 일단은 뭐 다는 아니지만 리플을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거래 지원을 종료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격이 계속 더 떨어졌었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래서 일단은 미국에서는 현재까지도 리플이 거래 지원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 거래 정지를 했던 거래소 중에 다시 재개를 한 거래소는 없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어요. 미국의 주요 거래소들은 일단은 지금 상장 폐지를 한 상태입니다. 계속 그 이후로. 그런데 이제 물론 양쪽의 의견을 다 잘 들어야 되지만 SEC 전 위원장, 예전 그 오바마 시절에 위원장이셨던 메리 조 화이트라는 전 위원장이 그 현재 SEC의 이 리플 고소를 강하게 비판했어요. 현재? 네네. 그러니까 전 위원장이 현재 SEC를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너희 잘못했다. 무슨 증권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네요. 이거는 아주 그 재앙이다. 재앙 수준이다. 논리도 없고 팩트도 틀렸고 다 잘못됐다라고 이제 강하게 비판을 하긴 했습니다. 물론 이분이 지금은 또 리플의 변호인으로 일하고 계시긴 해요. 리플을 그 전에 사놓은 게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화이트 그 사람이 리플을 좀 사놨는데 뭐야 큰일 났네 이렇게 돼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네. 어쨌든 그래도 SEC의 수장이셨던 분이 현재 SEC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게 뭐냐 약간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어서 재판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그 SEC 전 위원장이나 뭐 그 리플 측 변호인, 그다음에 SEC에서 뭐 제공하는 그 증거들 이런 게 나올 때마다
그 리플의 가격이 출렁이는 현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재판 결과를 그다음에 소송의 결과를 소송 경과를 잘 지켜보시는 게 어떻게 보면 리플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팩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뉴스 하나에 휘청휘청하네요. 네네. 도지코인 같은 느낌인가요? 그렇죠. 이제 도지코인은 좀 다르긴 한데. 머스크가 이제 한마디 네네. 출렁출렁하니까. 예. 현재까지 2020년 12월 이제 시작이 돼서 21년 내내 이제 그다음에 2022년 내내 이제 재판 그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좀 여러모로 뭐 카더라 또는 음모론 이런 것들이 많아요. 사실 왜냐하면 SEC가 리플랩스를 고소한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너네가 명확하게 잘못했고 앞으로 투자자 보호를 하기 위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았고 뭐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어쨌든 혐의가 있다고 보니까 고소를 한 거일 거 아니에요. 네네네. 리플랩스 측에서는 네네. 오히려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어요. 증거도 제시하고 우린 증권이 아니다라고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데 오히려 SEC 측에서 재판을 계속 지연시키는 느낌이긴 합니다. 좀 질질 끄네요. 네, 질질 끌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좀 명분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지금 태도는 똑같나요? 네네. 여기서는 계속 증거 제시하고 네네. 여기서는 조금 연기하면서 네네. 질질 끌고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이건 미국의 사법 체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미국은 이제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당사자들이 서로 가진 증거와 뭐 서류들, 뭐 문서들 이런 거를 서로 공개한 다음에 서로 이거에 대해서 이견 없지 이게 다 맞는 거지라고 이렇게 한번 정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법리 싸움을 해요. 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일단 팩트 먼저 이제 그 정리를 하는데 이걸 사실 조사라고 합니다. 네네네. 팩트 디스커버리라고 하는데 그 놓여진 사실들 다 한번 서로 이제 다 합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전문가 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expert discovery라고 하는데 전문가 조사가 뭐냐면 이 팩트에 대해서 전문가 각자 양쪽이 제시하는 전문가들이 증언을 하는 거예요. 본인들의 의견은 이렇다. 이것까지 다 정립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법리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현재는 지금 expert discovery가 진행 중인 상황이에요. 네, 사실 조사는 다 이제 어느 정도 끝난 상황이고. 네, 그래서 사실 조사에 대해서 뭔가 그 이견이 없다라고 하면 약식 재판으로 넘어가긴 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뭐 다툼의 여지가 없으니까 이거 빨리 지나가고 빠르게 재판을 진행하자라고 해서 이제 서머리 코트라고 하는데 이 이후에 또 약간 조금씩 지연되고 있는 느낌이긴 해요.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이제 그 사실 조사에서 나왔던 이제 내용들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네네네. 실제 리플랩스 측에서 그 리플을 발행하기 전에 법무 검토를 받은 적도 있어요. 법무 검토를 받고 이게 증권이냐 상품이냐 뭐 이런 이제 검토를 받았는데 결과적으로는 리플이 연방증권법상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설득력이 있지만 SEC가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로펌으로부터 의견을 받은 적이 있어요. 네. 로펌에서 보기에 그 법무 검토를 받고 이제 변호사들이 보기에 뭐 증권법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은 있다. 있는데 걔네들이 반대할 소지가 있다. 뭐 이런 거네요. SEC는 이걸 걸고 넘어질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좀 한 적이 있어요. 걸지 알 수도 있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객관적으로 이제 그 법무법인에서 로펌에서 얘기하기를 이건 증권이 아닌 것 같다. 이제 그 베이스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리플을 발행하고 판매를 시작한 거겠죠. 네. 그래서 굉장히 리플 쪽에는 좀 유리한 증거이긴 했었고요. 그 뒤에도 SEC의 인사가 이제 한 국장급 정도 인사가 2018년에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라고 그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공개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뭐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 이더리움에 넣었네 그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이 생태계라는 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니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라고 하고 이더리움은 한참 뒤에 발행을 했고 ICO도 했는데 여기는 증권이라고 하고 리플은
이더리움 훨씬 이전에 발행한 코인이고 가만히 있다가 지금 7년 뒤에 소송 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갑자기 이제 리플 측에서는 억울을 한 거죠. 그래서 리플 측에서 SEC의 인사가 국장급 인사가 이런 발언을 한 근거,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를 공개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법원에 이제 신청을 했는데 SEC는 거부했습니다. 이게 공개할 수 없다. 그건 내 생각이고 뭐 구체적으로 공개하기 싫다. 하기 싫은 거죠, 뭐. 그럼 이 근거가 명확하면 사실 이제 이것도 리플에 적용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법리 싸움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뭐 공개할 수 없다라고 이제 거부를 했어요. 이제 또 웃긴 게 법원에서 그 공개할 수 없다는 거를 인정했어요? 기각했습니다. 그래서 공개해라. 그 근거를 공개해라라고 했는데 일부는 좀 이렇게 뭐 쓸데없는 것들은 좀 무관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좀 가리고 공개해라. 부분적으로 조건부로 공개를 해라라고 한 상황이긴 해요. 아직 공개는 안 했나요? 그러면? 네, 그게 최근입니다. 그게 한 7월쯤에 그런 판결이 났었고요. 이거는 그러면 리플 쪽의 희소식인가요? 리플 측의 희소식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네. 리플이 지금 들어가야겠네요. 저는 항상 이제 그런 게 궁금한 거라 최근에 또 이더리움이 조금 올랐으니까. 네네네. 그거는 아직. 그냥 생각하시기에. 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결과는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릴 텐데 어쨌든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근거가 리플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도 아직은 의문이고 또 어떤 부분을 이제 공개하지 않을지 그거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피해서 뭐 하겠죠 또. 네네네. 근데 아직까지는 이 리플에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싶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 내용이 공개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꽤 길어질 것 같은데 이 싸움이. 네네. 그래서 어쨌든 약식 재판으로 넘어가는 상황이긴 하지만 작년부터 뉴스가 리플 뭐 빨리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고 SEC랑 소송 그 도굴에 안 갈 것이고 하는 그 말들이 되게 많았는데 사실 저는 내년까지는 충분히 갈 거라고 보이기는 해요. 23년이요? 네네. 왜냐하면 지금